안녕하십니까. NRMSA 백악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빔 요소를 이용해서 구조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구조물들을 이제 트러스트라고 그럽니다. 네, 트러스트 구조물의 형태라고 그러는데 이 트러스트 구조물에 자세히 보시면 다음 것처럼 이제 빔들이 다 사용이 됩니다. H빔 또는 사각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도 뭐 사각빔 같은 게 사용되어 있죠. 타워 크레인. 그리고 우리가 많이 보는 이제 송전탑도 대표적으로 이제 트러스트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그 H빔이나 사각빔들을 이용을 해서 어떠한 하중이 가해지더라도 그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을 만드는 방법이 되겠죠. 그 실제로 튼튼하게 하려면 뭐 트러스트 구조물이 아니고 전체를 다 하면 되는데 돈이 너무 비싸지고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H빔이나 사각빔 등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이 구조물들이 안전할지 안전하지 않을지에 대한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조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조 해석을 하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빔이 이 두께가 매우 얇습니다.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6강에서의 미들 서피스를 따가지고 해석을 하기에도 너무 많은 빔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석에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러스트 구조물을 이용해서 구조 해석을 진행할 경우에는 NCS에서 빔 요소라는 것을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러한 빔 요소를 어떻게 형성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빔 형태를 가지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조물을 일일이 전체적으로 두께를 주고 해석을 하기에는 격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하는 소프트웨어들마다 빔 요소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빔 요소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이제 라인에다가 빔의 속성을 부여해서 들고 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 빔 요소를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이제 빔을 하나를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포인트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생성할 건데, 포인트를 어느 정도 생성할 거냐면 여기 하나 두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를 두고 두 개 사이의 거리를 2m 정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오게 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1000mm 정도 하면 중간으로 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포인트를 일단 생성했습니다. 자, 두 개의 포인트를 생성해서 이제 빔 요소를 생성하기 위해서 라인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라인을 바로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 Enable 3D Sketch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프트웨어는 모르겠지만 일단 스페이스 클레임은 이 기능이 상당히 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Enable 3D Sketch를 하셔가지고 라인을 선택을 하고 이 포인트를 두 개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엔드 스케치 에디팅을 하게 되면 이제 3D 스케치에서 빠져나가고 그 다음 디자인 모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은 길이가 2m인 라인입니다. 그죠? 랭스가 2m인데 이걸 저희가 제가 빔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뷰어로 가게 되면 이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에 보면 뭐 사각빔도 있고 I빔, T, 그 다음에 뭐 Z자 앵글, 뭐 디귿 각 파이프, 원형 실, 이거는 서클이 되겠죠. 안에 꽉 차 있는 서클 등등등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쪽은 저도 살펴보지 않았는데 빔 프로파일 라이브러리가 있고 유로 코드에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또 있네요. 뭐 400에 400 W 또는 M 뭐 HP 또는 L 강 뭐 WT 강, 그래서 이런 속성을 가져와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속성을 부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MT는 저렇게 돼 있는 강이거든요. 파이프, 원형 파이프. W는 이렇게 T 형태로 생긴 M, S 위쪽 형태가 조금 틀리죠. 이런 것들을 가져와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인을 선택하고 프로파일에서 일단 여기 렉탱귤러 튜브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인트만 있고 라인이 없어졌습니다. 그 라인이 없어진 대신에 빔이 생겼죠. 그래서 빔이 생기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디스플레이에 보시면 그 솔리드 빔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와이어 빔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솔리드 빔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빔이 형성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의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빔의 렉탱귤러 튜브가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셔 가지고 에디트 빔 프로파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자. 백의 두께가 10mm인 이런 각파이프가 되겠죠. 만약에 수정을 하고 싶다면 W1이 100이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하시면 숫자가 나옵니다. 이 숫자를 얘를 뭐 200으로 하고 싶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200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손쉽게 수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빔 요소를 빔 요소의 이제 형상 보이십니까? 이 형상을 저희가 그대로 저기 들고 가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마우스를 3번 누르면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거기서 컨트롤 C를 누르시고 이걸 닫고 여기서 컨트롤 V를 누르시게 되면 빔의 형상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빔을 가지고 왔느냐 형상을, 그래서 이제 빔 요소를 사용한 거랑 솔리드 요소를 사용한 것을 좀 비교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똑같이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을 시켜가지고 일단 90도로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좌표 축하고 동일하게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이동을 시키면 이제 보시면 빔 요소 형태하고 그대로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오른쪽으로 200mm 정도 옮겨서 한번 나중에 해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방향도 동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이도 동일하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이스 클레임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페이스 클레임 사용법을 이야기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스페이스 클레임은 따로 혹시 뭐 기회가 되면 스페이스 클레임만 조금 강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빔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솔리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빔과 솔리드를 두 개를 가지고 저희가 해석을 한번 해서 결과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들어갑니다. 근데 빔 요소라는 게 있다라는 이유는 솔직히 저희가 3D로 해석을 했을 때 빔 요소를 해석한 거랑 거의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빔 요소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왜 빔 요소를 쓰겠습니까? 그죠? 물론 빔 요소랑 솔리드 요소를
계산을 하는데 계산값이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값의 차이가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보여주기 때문에 저희가 빔 요소를 쓰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이제 빔과 솔리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빔은 라인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저희가 확인하시게 디스플레이로 가셔가지고 크로스 섹션을 클릭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네, 격자를 생성했을 때도 보기 위해서 픽셀로 같이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오메트리를 보면 빔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빔의 속성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W가 얼마 여기서 바꿔주셔도 됩니다. 바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도 바꿔가지고 진행을 한다. 네, 이 면적이나 이 관성 모멘트 이런 것도 다 같이 바뀌네요. 네. 그래서 크로스 섹션에서 이걸 변경을 해줄 수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빔이 보게 되면 렉창귤러 튜브로 되어 있는데 이걸 방금 우리가 만든 찬넬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찬넬, 이형광 찬넬. 여기서도 얼마든지 변경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렉탱귤러 튜브로 우리가 할 거기 때문에 렉탱귤러 튜브를 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너레이터 메쉬로 해서 격자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솔리드 요소의 격자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잠시만요. 네, 사각 요소로 저희 조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기 메소드에 가가지고 오토매틱으로 되는 멀티존으로 하면 아마 사각 격자의 형상이 만들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예, 실제 삼면체 요소는 설명을 잠시 드리면요. 삼면체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면 이 한 지점에서 엣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이렇게 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응력 집중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사각 형태는 그런 게 없죠. 응력 집중 현상이 발생할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사각 결국은 육면체 메쉬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석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격자를 조금 더 좀 파인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격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건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조건. 그 솔리드 요소는 면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빔 요소는 엣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네. 엣지를 선택해서 고정 조건을 줍니다. 그 다음에 하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스를 주도록. 솔리드 요소는 윗면에다가 방향을 컴포넌트로 바꾸어서 Z 방향으로 마이너스 1시100 1000N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포스를 듀플리케이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걸 엣지로 바꾸고 이 엣지를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엣지도 1000N, 위에도 마이너스 1000N. 자, 이렇게 해서 디포메이션과 스트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을 진행을 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 빔에도
이 솔리드 모델은 두께 방향으로도 격자를 주어야 됩니다. 빔 요소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계산 격자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격자의 수가 조금 틀려집니다. 그래서 개개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바디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바디를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네, 1.0211mm 끝부분에서 그 다음에 1.0246 그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똑같고 셋째 자리부터 틀립니다. 1000분의 1mm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퀴브런트 스트레인을 여기는 봤네요. 굳이 스트레인을 볼 필요는 없는데 변형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레스인데 오른쪽에 빔은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이퀴브런트 반미세서 스트레스를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빔의 요소라는 걸 썼기 때문에 빔은 빔 요소를 이용해서 형상을 만들었고 해석을 진행했기 때문에 저기 해석을 볼 때도 툴박스에 보면 빔 툴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아니면 이 빔의 리절츠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툴박스에 있는 빔 툴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빔 툴에 보면 다이렉트 스트레스와 맥시멈 컴바인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빔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다이렉트 스트레스하고 밴딩 스트레스. 그래서 맥스 밴딩 스트레스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밸류에이트 올 리절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이렉트 스트레스라는 것은 인장과 압축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이 방향으로 작용하는 응력은 지금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주로 이루는 게 밴딩에 의한 겁니다. 왜 이 부분을 눌렀기 때문에 이 밴딩 모멘트에 의해서 응력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밴딩 스트레스가 발생을 했고, 만약에 이걸 이 방향으로 당긴다면 뭐 다이렉트 스트레스도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이렉트 스트레스와 밴딩 스트레스를 합한 게 컨바인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컨바인드 스트레스로 응력을 확인하시면 되고, 이 컨바인드 스트레스를 확인했을 때 이 재료가 가지고 있는 항복 강도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퀴브런트 스트레스가 10.3메가파스칼이 나왔죠. 이 부분에서. 그리고 밴딩 컨바인 스트레스도 이 부분에서 10.3메가파스칼이 나왔습니다. 그죠? 물론 형태가 조금 틀리긴 틀립니다. 이 부분은 너무 이쪽으로 조금 격자가 작아서 그런지 너무 단이 많이 꺾이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렇게까지 좀 연장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 맥시멈 컨바인 스트레스 빔 모델로 해석을 하나, 실제 솔리드 모델로 해석을 하나, 변형 부분에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그리고 응력값도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굳이 격자가 많이 들어가는 솔리드 요소를 가지고 트러스트 구조물을 진행을 할 때는 해석을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빔 요소로 해석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트러스트 구조물을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서 해석을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있는 것은 다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커브 부분도 다 삭제를 하고 처음 없는 상태에서 스케치에서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물을 일단 선을 라인 포인트를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인트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000, 네, 2000 정도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얘도 2000 정도 떨어지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당히 뭐 이런 것에 포인트를 조금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의 트러스트 구조물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동일하게 조금 하나를 가져갈까요? 네, 이 두 개의 포인트를 M으로 해서 좀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 100, 1000 정도 이동을 하고 두 개의 포인트를, 그런 다음에 적당히 중간중간에 포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네, X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기에도 포인트가 있어야 되겠죠. 네, M을 해서 이 부분으로 이동을 하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 중간에 뭐 대략 중간에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중간에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 포인트 부분을 가지고 이쪽 부분에 포인트가 하나 없네요. 그렇죠. 이쪽 부분도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줬어. 자, 그런 다음 이제 3D 스케치를 와서 스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네요. 굳이 이 포인트는 필요가 없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트러스트 구조물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형성을 했으면 이 트러스트의 속성을 이제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프로파일에서 렉탱굴러에서 렉탱굴러의 속성을 다 부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트러스트 구조물이 되었죠. 네, 트러스트 구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트러스트 구조물에서 이거 한쪽은 고정을 할 거고 이쪽에서 하중을 줘서 네, 이쪽에서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하중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빔의 경우에는 자, 빔 요소로 가면 이 빔 요소들이 개개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되어 있는 걸 하나로 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곳에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빔을 옮겼고, 왜냐하면 이 빔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이걸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에 보시게 되면 쉐어 토폴로지가 있는데 이걸 머지로 하고 가져가셔야만이 이 빔이 서로 연결이 되고 접촉이 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라인만 형성을 해가지고 빔 요소를 생성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트러스트 구조물에 대해서 구조 해석을 하기에 엄청나게 복잡하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빔 요소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손쉽게 구조 해석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왔죠. 보면 이제 이렇게 네, 빔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트러스트 구조물이 이제 들어왔고, 그래서 일단 아마 이 빔의 재료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 그 다음에 멀티존은 이제 필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격자를 생성하도록. 이렇게 격자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픽스드 스포트를 라인을 선택해서 이쪽 라인을 하나를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force는 이쪽 라인을 선택을 해서 아랫방향으로 force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없애고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빔 툴을 가지고 응력은 봐야 되기 때문에 변형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에서 솔브를 누르 가지고 계산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진행을 하게 되면 실제 아무리 복잡한 트러스트 구조물이 있더라도 손쉽게 해석을 바로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보시면 에러 메시지나 우리가 이전 시간 등등에서 확인하던 그런 에러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발생이 하지 않고 해석이 잘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빔 188이라는 것이 요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요소가 사용을 해서 해석을 진행을 했고 해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탈 디포메이션은 약 0.07mm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었네요. 이쪽으로 방향을 보시면 아랫 방향으로 이렇게 트러스트 구조물이 진행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어서 변형이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변형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응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스트레스, 이 부분이 조금 인장이 되었네요. 그죠? 다이렉트 스트레스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부분이 있는데, 플러스 부분은 인장된 응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은 압축 응력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인장 응력이 발생하고 아랫부분은 압축 응력이 발생을 했네요. 그래서 밴딩 스트레스는 윗부분에도 이쪽으로 이제 인장 밴딩이 발생했고 아랫부분으로서 압축 밴딩이 밴딩 죄송합니다. 컴바인이네요. 밴딩은 이쪽에서 이제 이 밴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0.97 메가파스칼.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데 플러스 값은 인장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마이너스 값은 압축이라고 보시면 된다. 왜? 여기 다이렉트 스트레스에서 인장과 압축이 나왔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밴딩 스트레스와 조합한 응력 0.81 위에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0.15 0.97 이 정도 나오네요. 이 부분에서. 그죠? 그래서 두 개를 합한 응력이 컴바인 시켜서 나온 응력이 컴바인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안전성을 확인을 할 때는 물론 모르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밴딩을 중요시하는지 전단을 중요시하는지는 제가 건설 쪽은 이제 전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은 구조적으로 만약에 확인하실 때는 일단 컴바인드 스트레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보셔야 됩니다. 왜? 다이렉트 스트레스에서 인장 압축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컴바인 스트레스 맥시멈을 확인을 해가지고 어느 부분이 응력이 항복 강도를 넘어가는지 넘어가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해석을 결과를 확인을 해서 현장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 이건 좀 단순한 부분인데 제가 잠시 다른 곳에 한번 했던 부분들을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체에서 그때 검토 의뢰가 한번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그때 검토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네네. 이때 이제 빔을 이용해서 한번 해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예제로 해석한 결과 이 형상이랑은 조금 많이 틀립니다. 좀 많이 복잡합니다. 형상이. 두 가지 아마 형상 같은 건데 하나는 조금 더 보강을 한 형상일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의 형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제 좀 대형의 구조물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 아마 제가 테스트를 한다고 했던 거고 이 부분이겠네요. 이 부분의 형상을 앞부분에 있는 것은 제가 실제 실험값이랑 실제 잘 맞는지 해석값이 이론적인 값이랑 해석값이 잘 맞는지 그걸 좀 확인을 하려고 제가 했었던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이 실제로 해석한 게 됩니다. 네. 이 보시면 드러스트 구조물이 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라인도 빔도 들어가 있고 이게 전부 다 이제 프로파일이 렉탱귤러 튜브입니다. 그래서 프로파일이 이렇게 렉탱귤러 튜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0.4mm에 두께가 0.02mm, 두께가 20에 400, 20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때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라인을 그때 형성을 했었죠. 그래서 라인을 형성하고 그 라인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머지를 통해서 다 개개별로도 머지도 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머지를 해서 이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때 좀 형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원하는 부분에 이제 하중을 둔 위에와 바뀌면서 다시 바뀌어 버렸네요. 다시 좀 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가 바뀌는 제가 위에 지오메트리를 조금 확인을 한다고 에디트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계산을 다시 하라는 메시지가 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 디스플레이 형상의 크로스 섹션에 이렇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빔이 다 들어와 있죠. 빔이 들어와 있고 티크니스 셀로서 격자도 확인해 보면 격자가 이렇게 다 형성이 되었습니다. 격자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를 주었습니다. 자중의 영향을 보는 거죠. 이 드러스트 구조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때 아마 하중도 주었을 거네. 하중이 표시가 이걸로 확인을 하면 분명히 하중을 줬는데 브텍스에 주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이 부분에 제가 브텍스를 형성을 해서 하중을 줬네요. 이 부분에 준 이유는 아마도
이 리모트 어태치먼트가 어느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래서 중간 부분에 이게 하중을 주었을 겁니다. 네, 또 마찬가지고, 네, 양쪽에 네, 그렇게 해서 약 10,000km 정도 하중을 두 개를 줬네요. 주고, 그리고 스탠다드 얼스 그래비티의 픽스드 컨디션, 아랫부분 쪽에는 이 고정 조건들, 라인을 고정 조건들 24H로 가지고 사각 부분을 다 고정을 조건을 주었습니다. 그 고정 조건을 주고 해산을 진행한 게 토탈 디포메이션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중앙 부분에서 하중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 중앙 부분에서 일단 최대 322mm 정도, 32cm 정도 그 하중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형의 형상을 조금 더 오토 스케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쪽 부분이 보강이 약한 이쪽 부분으로 일단 변형이 일어나네요. 아랫부분에서의 변형은 아닌 것 같고, 네. 네.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중앙 부분에도 아마 보강을 대주면 이러한 변형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때 왜 확인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네요. 어떤 부분인지 아마 올바디라고 써가지고 다른 부분이 날라간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확인을 했었는지 좀 애매하네요. 그때 다이렉트 스트레스, 인장과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밴딩 스트레스, 그 다음에 컨바인드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때 아마 해석 보고서를 간단하게 제출을 해서 해석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트러스트 구조물 해석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라인만 끄가지고 그게 속성만 부여를 해주기 때문에 복잡한 트러스트 구조물도 손쉽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튜토리얼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